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남부경찰에서 처음 시도하는 자급자족 온라인 소통 방송 폴리스 소셜 라이브. 경기남부 경찰입니다. 23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2주 만에 또 이렇게 23회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댓글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시면 소리 질러. 저희가 또 네. 오늘 또 수요일 아니셨습니까? 네네네. 오해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맞아요. 부장님께서 이 말씀을 공연이 저희가 네 맞습니다. 저희 있어서. 홍보단이 그러니까 이 추석 때문에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추석 때문입니다. 한 주 밀리고 그렇죠. 밀리게 되면서 저희가 바로 내일 동두천 미군 캠프 반환 남은 공여지에 거기에서 경기 도민의 날 제1회입니다. 제1회 경기 도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고 저희 홍보단이 박찬호 대원 지금 소리가 조금 멀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너무 멀긴 합니다. 소리 안 들려지시면 마이크가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울립니다. 마이크 자체가 좀 당길 수 없나요? 당길 수 없나요? 지금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고. 이걸 좀 당기면 됩니다. 이 책상을. 좀 책상에 비교. 부담스러운데? 와주세요. 소리 들리는 게 우선이니까 와주세요. 근데 그러면 저 책상 땡겨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당기면. 우리가 볼까요? 잠깐만 이제 하나. 아니 책상이 잘 안 움직여. 뭐야 왜 안 움직여? 이거 역사상 처음으로 또 방송상 처음으로 소리가 안 들리신다면 저희는 가까이 가겠습니다. 저희는 가까이 갑니다. 어딘지 찾아갑니다. 저희 경찰은. 오케이. 잘 들린답니다. 잘 들리신답니다. 너무 무리하니까 이제 잘 들린다고까지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또렷하지 않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 날 하게 되었다. 부득이하게 내일 이제 이 방송과 네. 이제 공연이 겹치게 되면서 네네. 오늘 하루 땡겨서 방송을 하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2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코너 한번 손들아! 뭐야? 꼼짝마 왜? 꼼짝마! 네, 나는 바로 슈퍼카! 예. 슈퍼카를 불러줘! 예. 감사드려요. 이게 아이템이 지금 고갈돼가지고.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슈퍼카를 불러줘 저희 첫 번째 코너 저희 준비를 했는데
저도 우리 경찰이지만 저도 경찰관이고 의원이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 뉴스에서 뭐 경찰 관련 뭐 어떤 사건이 났다 그런 경우에 어떤 소식 그러니까 뭐 범인이 잡혔다 뭐 이런 사건이 났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살인 사건이 발생해서 뭐 살인 사건 범인을 검거했다.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강한 사람, 그렇죠. 피해를 입은 사람. 그렇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겠죠. 저도 그 생각을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살았어요. 경찰이 되고도 한동안. 범인만 생각하고 그렇죠. 오히려 가해자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어떤 살인범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 한 명이 살인범한테 살인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가족 중에 그 동생과 그 형이 잇따라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합니다. 그 살인 사건의 충격에. 그래서 그때 맞자. 어떻게 보면 가해자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과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도 그때 한번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어떤 분을 초청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바로 그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런 피해자분들을 전담을 하는 케어 요원 케어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케어한다. CA 보호받다. 맞아요. 보호해준다. 돌봄 보살핌.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Crisis Intervention Assistance and Response. 예, 역시 인터벤션 맞습니까? 인터벤션 아닙니까? Intervention. 예, 맞습니다. Yeah, sorry. 네. My English is so short. Thank 네, you. 호주 유학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오케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my bro. 이게 You're welcome. 그 김유선 한번 영어 읽어주시죠 오랜만에. 네. Intervention, 네. Assistance and Response. 예, 맞습니다. Care. 말 그대로 이게 앞글자를 따서 CARE 케어 요원이라고 하고 우리 영 단어 순수하게 아까 그 돌봄, 보살핌의 의미도 있고 이거를 직독직해를 하면 위기, 크라이시스 위기, 인터벤션, 개입, 어시스턴스 이 뭐야? 지원. 도와주는, 도움, 지원, 리스폰스. 이거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리스폰스 게임할 때 나오죠. 뭐 할 때 나와요? 부활. 뭐요? 그럼 레저렉션. 부활은 레저렉션. 외국어 1등급, 수능 1등급. 우와. 진짜 의외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리스폰스 게임할 때 나오죠. 리스폰스. 응답 속도 같은 거 할 때 나옵니다. 응답 속도 할 때 리스폰스. 응답 시간. 이게 대응이라는. 모르십니까 다들? 예, 조용해요. 지금 오늘 저만 좀 조용하고 뭐라도 얘기했는데. 원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앞에서 이렇게 다들 뻐긋뻐긋하면서 답을 알려주시는데 네. 모두가 네. 몰라. 네, 맞습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급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에서 개입을 하고 지원하고 대응을 하는 팀이다. 리스폰스가 대응입니까? 대응, 응답, 대응. 대응. 네. 그래서 저희 경기 남부 경찰청에 딱 한 분 계신. 유일하게 한 분. 네, 우리 남부 경찰 지방청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이게 진짜 있구나. 있습니다. 저희 직접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해자 보호계 홍승일 경위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경위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기 남부 경찰청 청문감사 담당하실 피해자 보호 홍승일 경입니다. 분위기가 여태껏 뭔가 그런 경찰분들의 분위기보다는 사뭇 다른 약간 뭔가 그 의사, 교사 뭔가 약간 이런. 저희 경찰 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 경찰 되기 전에는 이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뭐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프로파일러예요?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프로파일러요? 뭔가 이거 옷차림부터 네. 분위기 부단장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 아이 고마워. 그렇다고 부단장님이 경찰을 대표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정말 지금까지 슈퍼컵에 초청했던 분들과도 다른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네, 나서 맞습니다. 그럼 이거 케어 요원 아까 정확한 명칭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은 범죄 피해자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입니다. 아, 그러면 아무래도 경력 채용으로 네, 특채. 예. 옛날에 특채라 불렸던. 예, 아, 그러면 그렇게 심리학을 심리학 전공을 하신 거죠? 네, 그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요. 네네네.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임상 전공이라고 네. 이제 통상 이제 정신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정신 질환을 다루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임상심리 레지던트라고 이제 그 과정을 받는 중에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경찰에 들어오게 돼서 현재 피해자 심리 전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파일러도 네. 뭔가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을 그렇죠, 뽑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별하게 뭔가 범죄자가 아니라 왜 피해자를 또 이렇게 집중하신 건지 피해자에 집중을 하신 건지. 우선은 프로파일러 분들하고 저희 케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그 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능범죄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강력범죄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그 프로파일러 분들은 보통 범죄 심리나 사회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트라우마 이런 거를 이제 치료하고 뭐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해자 지원에 대한 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특채가 된 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7년도부터 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되셨네. 그러면 우리 경위님은 다른 부서는 전혀 안 가고 이 피해자 보호만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한 10몇 년 하셨는데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 뭐 특별히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아, 그러면 이게 2007년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그럼 처음 우리 경찰청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네. 이런 생각한 게 2007년이 딱 시작이라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2015년에 뭐 피해자의 원년의 날인가? 네네. 뭐 그래가지고 2015년에 뭐 부서가 생겼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에 오게 됐을 때는 제가 저기 강력계 소속이었습니다. 아, 강력계 형사들 네, 계시는.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경찰청 단위에서는 네. 피해자 보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업무만 있었던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그래서 피해자 보호 업무 자체를 2007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요 경기도 전체를 실제로 저 혼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아, 상황이다 전체를 보니까 커버해야 되는. 그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피해자분들 대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 사건이죠. 큰 사건. 예, 큰 사건이죠. 고통이 클 만한. 예,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슈가 돼가지고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 위주로 지원을 했다라면 2015년도부터는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 담당관실이 이제 새롭게 생기면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분들이 청문감사실에 한 분씩. 한 분씩. 예. 아, 그럼 그분들은 심리학 전공 그런 분은 아니고 우리 저 같은 일반 경찰이에요? 저희 경찰관 분들 중에서 네. 이제 뭐 수사부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좀 심리학 전공을 하시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원래 있으셨거나 아, 특채는 아닌. 때로는 특채분들도 한두 분 계십니다. 아, 특채분들 있고, 계시구나. 예. 근데 꼭 특채분들로만 이루어진 건 예, 아니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럼 2007년도부터 지금 한 12년간 예.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대략 어느 정도 12년. 12년 동안 평균 한 1년에 한 150분 정도 하면은 일단 1000분은 넘습니다. 피해, 1000명의 피해자. 예. 한 1000분 이상 되는 피해자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이름이나 이런 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네. 마시고 지금 딱 그 천여 명의 피해자분들 중에서 나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딱 기억이 난다 이런 게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보통 경찰관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 사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실수하거나 네, 가장 안타깝거나 마음에 이게 대부분 이제 마음에 묻어둔다고 표현을 하는데 묻어두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물론 처음 살인 사건을 접했을 때 그때 기억도 나지만 그것보다 제가 가장 마음에 묻어놓는 거는 이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7년 동안 8살 때부터 15세 때 될 때까지 쭉 성폭행했던 거예요. 친아버지가 원래 친아버지가. 이게 뭐 의붓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 세상 끔찍. 예.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다른 가족들이 이 아이들 그때 보면은 언니가 있고 피해를 입은 애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내가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압박을 가요. 야 니네 아빠 나오면 어차피 좀 있으면 나올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매몰차게 굴면 니네 아빠 성격에 우리 가만두지 않는다. 탄원서 써라. 아 오히려 그 피해자의 딸한테 예, 탄원서 써라. 아빠 나올 수 있게끔. 예, 그래도 여태까지 길러주고 사랑해준 아빠니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탄원서를 쓰게끔 압박을 가지고 썼습니다. 허허.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곧 나왔죠. 어허. 예, 곧 나왔고 세상에나. 근데 사실- 그 탄원서 와 정치 근데-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해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미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친족 간의 범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첫 사례부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례인데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럼 그때와 다르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의 경험이나 지금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 우선적으로 그 가족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가해자가 출소했을 때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보복이거든요. 이 그렇죠. 보복을 우리가 신변보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네 보호해주겠다.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이들이 아니겠느냐. 이 아이들을 빨리 안정적인 곳으로 떨어뜨리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없게끔 할 수 있게 우리가 신변보호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이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는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살인 사건을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제 형 내외를 이제 살해했던 사건인데 그 아들이 그거를 다 목격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예, 피해자분의 아들. 이게 사망하신 분은 이제 고령이시긴 하셨는데 네. 이 아드님도 좀 연세가 있으셨는데 네. 이분이 그거를 다 목격을 하고 또 심지어 자신의 아내분은 그 살인 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척추가 부러졌어요. 어쩌다가 넘어지셔서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네. 그러고 자신의 아내는 척추가 부러져서 누워 있고 네. 이런 상황에 놓이시게 네, 됩니다. 돌아가시는 걸 직접 목격도 하고 거기다가 이분이 굉장히 효심이 깊으신 분이어가지고요. 아버님, 어머님의 유품을 전혀 못 치우셨어요. 심리적으로 이제 예, 쇼크 상태니까. 예. 그래서 이 집을 사실은 이런 살인 사건이 집에서 발생하면 보통 못 견디십니다. 네. 근데 집을 못 벗어났어요. 우리 거기 갇히는구나. 예, 그러고 잠잘 때도 아버지, 어머니 침대에서 자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쭉 상담을 해드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 부모님을 못 잊어하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네.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직접 피해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리적인 피해 그렇죠. 내가 직접 폭행을 받거나 물리적인 위협이 없었는데 이런 2차적인 네. 엄청난 이런 게 더 무섭다고 하던데 이런 2차, 3차적인 피해 사례들이 사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1차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저희가 네네.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 직접적인 피해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또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2차, 3차적인 피해? 이 여러 가지 2차 피해는 뭐 주변인으로부터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사례가 뭐 있었냐면 일단은 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심하지 봤던 것 않습니까? 같아요. 네, 층간소음을 견디. 내용을 보면은 그 밑에 집 사는 남성이 층간소음을 못 견디고 칼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서 노부부를 찌릅니다. 기사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분이 할머니가 사망하시고 할아버지는 이제
부상을 입으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 그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조용히 해달라고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견디다 못해 그랬다. 참다 내가 그랬다. 네, 참다 그랬다. 근데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댓글의 90%가 뭐라고 달렸냐? 그 마음 이해한다. 나도 우리 윗집 사람 찔러 죽이고 싶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다. 이런 식으로 90%가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꾸로 근데 이거는 사실 공사가 문제인 건데. 예. 건물공사. 진짜 이 공사 자재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네.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 이거는 기사화된 거고 실제는 이 노부부는 거의 집에서 잘 안 움직이세요. 조용히 다니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이게 좀 환청 같은 게 들리시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짝짝짝 막 이런 소음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네요. 오해인 거죠. 전혀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에서 시끄럽게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 환청이 들렸던 건데 그게 예. 자신에게는 그게 이제 예, 위에서 밑집에서 시끄럽게 나는 한다고. 소리로 착각을 했던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명 같은 게 있으셨는지 그게 뭔가 계속 소음이 들리니까 나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데 윗집에 찾아가면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니까 이거를 못 참고 범행을 저질렀죠. 아니 그럼 그 아내 그 할머니가 네. 돌아가시는 거를 할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거기서 피해를 입으시고. 근데 댓글에는 층간소음 일으킨 너희가 네. 잘못했다. 그럼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고통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할아버지께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했어요. 이런다고 죽은 내 아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지 않냐. 그냥 두자. 그냥 두자. 더 뭐 얘기해서 뭐하냐. 그럴수록 더 그 일만 떠오른다. 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네. 심지어 그런 일이 있고 이사를 간 거는 그 피해자분들. 오히려 그 예.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셨어요. 난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을 수 없다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경위님 네네. 이 자꾸 돌아보세요. 예, 화면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볼만 봐가지고 예. 얼굴 화면을 좀 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럼 최소 아까 1,000명의 피해자를 만났고 네. 그러면 이 1,000가지의 진짜 정말 슬픈 그 어떤 사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1,000가지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는 그걸 견디세요? 그게 어떻게 슬픈 이야기를 매일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 한 이렇게 12년 차 정도 되니까 처음에 제가 07년도에 처음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자분들 만났을 때만큼 오진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좀 힘들었었어요. 뭐 일례로 제가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갔을 때 저희 그 공황이란 게 온다고 하잖아요. 네.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막 어질어질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제 친구, 예를 들어 제 친한 친구의 그냥 일상에서 오는 고민 정도를 좀 그것도 스트레스죠. 진중하게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오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엄청난 막 그렇죠. 살인 사건을 다루는 것들을 듣다 보면 네. 근데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일로서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이걸 많이 듣다 보면 와 진짜 이걸 어떻게 견디실까. 그래서 저는 그 심리 치료를 해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도 또 따로 자신들의 심리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소화 크로스로 한다고 예. 그런 게 맞아요.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소진, 이제 뭐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들,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스트레스 자원들이 부족하면 나도 이걸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상담을 받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상담사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는 편입니다. 우선 그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막 붓고 막 좀 찌뿌둥하고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꼭 마음속에 이런 금고 하나를 만듭니다. 인지기법 중에 하나인데 금고 하나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팍 다 집어넣어요.
아까 뭐 힘들었던 거, 이 피해자의 그런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아. 왜냐면 이게 비밀번호 알면 또 열어보니까 눈을 감고 이러고 돌립니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진짜. 진짜 방법이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몇 인지 가지가 있어요. 아 이 기술 지금 기술 그러니까 아픔을 네. 뭐 없애는 뭐 이거는 전문용어로 이제 컨테이너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 실제로 저희가 그 피해자분들 상담을 받으시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걸 다 막 끄집어내 얘기를 해요. 얘기해놓고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이분이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안정을 좀 시킨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졌던 이것들을 다 집어넣고 닫아서 다음 건 저를 만날 때까지 닫아놓고 못 열게끔. 아. 그 열쇠는 제가 훔쳐가요. 아. 못 열게끔 절대로. 아. 이게 먹힙니다. 오. 왜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이런 암시나 그리고 뭔가 지시, 인지적 지시에 굉장히 종속이 잘 돼요. 생각보다. 오. 실제로 또 어떤 이런 걸로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데이트 폭력,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여자분이신데 남자분한테 엄청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 그냥 사건 안 할래. 왜? 네. 왜요? 그랬더니 이 남자요. 마피아예요. 왜? 무서워서. 마피아를 실제 마피아랍니다. 러시아에 있는 마피아 단원이랍니다. 아 실제.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경찰서장도 마피아 단원이라서 서로 연결된대요. 네. 아니 허언증이 이건 진짜 지금 말도 안 돼 보이죠? 마치 영화 속에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음. 근데 믿으세요. 왜? 심리적으로 종속이 됐기 때문에 이 남자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응.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믿고 안 있는 돼. 겁니까? 믿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화를 것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많은 와중에도 그거를 대처를 못. 대체로 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분들 중에 보통 그 신고를 못 하시고 1년, 2년 쭉 가시는 경우 보면요. 나중에 만나보면 완전히 심리적으로 일종의 노예 상태. 이 남자로부터 나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예. 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남자는 러시아에 있는 마피아와 홍콩 마피아를 불러다가 나를 납치해서 내 딸과 함께 죽여버려. 근데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구나. 찰떡같이 믿고 있어.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는 사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저희가 그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어떻게 저런 거를 믿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돼요. 그리고 우리 마술과 비슷합니다. 마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로 어떤 딴 걸 보여주면서 뒤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실제로 다른 걸 보여주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게끔 조금씩 침습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걸 얘기해도 다 믿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분들, 특히 장기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첫 번째 하는 게 그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믿었네요라고 하세요. 아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게 빼내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빨리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3회기. 예, 보통 저희가 그 상담을 할 때 위기 개입 상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위기 개입 상담은 좀 짧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세 번째 회기, 세 번째 만남 가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셨어요. 아. 근데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들어가세요. 왜? 네. 이때는 빠져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니야. 그 남자는 마피아야. 마피아야. 오 마이 갓. 그래서 나중에 다시 수가 아까 그래서 무슨 하시는 건가? 마피아 유럽 사람인가 그 남자?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순간 진짜인가? 아. 근데 그럼 그렇게 대- 이제 믿어버리는 거구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나는 안 그러게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안 그렇습니다. 직접 내가 겪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었겠죠. 똑같은 인간이었겠죠. 우리랑. 그치. 그러니까 겪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럼 혹시 만약에 지금 혹시 우리 시청자 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 중에 그런 만약에 그런 심리적 노예 상태, 종속 된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빠져나올 수 있게 이게 말을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조언을?
우선은 그 본인은 절대 혼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모르죠. 혼자서는 내가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다, 인지적으로 종속이 돼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하면 그거 벌써 빠져나올 힘이 있으시죠. 인식을 못하니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아냐, 가까이 있는 친구분이나 사실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보여요. 보입니다. 다 알죠. 다 알죠. 네. 이상하다는 걸 다 알지. 다 압니다. 알지, 알지.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네. 뭐 신고를 해주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요 사건화 시켜야 돼요. 일단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대부분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건하다 보면요 또 양가 감정이 생겨요.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던 남성인데 잘해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뇌라는 게 사실 긍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예 군대 생활 얘기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 나중에 보면 분명 괴로웠던 기억보다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맞아. 제가 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참 그래도 참 이게 재밌었다. 가만 보면은 모든 군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관적으로 다 나쁜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남자라면 한번 가볼 만해. 좋은 경험이었다. 전꼭 생각해보면 경험해봐라. 가볼 만하지 않는데 가볼 만하다는 걸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좋은 부분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딜 가도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맞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행복했던 거, 또 예. 논산에서 좋았던 거, 그리고 교육센터에서 좋았던 거, 또 부단장님과 많이 또 힘들었지만 또 좋았던 거. 벌써 기억 많이 납니다. 또 나빴던 건 기억이 또 많이 가물가물해서. 그거는 제대가 얼마 안 남으셔서 맞아, 맞습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으셔서. 상경한 초봉 때만 해도 막 나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사람은 좀 좋은 것만 기억을 하려 하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피해자분들한테 첫 번째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근데 대부분이 못 잡니다. 불면에 시달린다, 악몽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잡니다. 괜찮아. 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빠르게 이 트라우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잠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자면서 사실은 뇌가 활동을 합니다. 언제 많이 하냐면은 우리가 REM 수면이라고 꿈꾸는 걸 갖다가 렘 수면, REM에서 뭐 리피드 아이 무브먼트 빠르게 안구 운동을 하는 시점인데요. 그렇게 되면 뇌가 뇌가 이제 좌방구 우방구에서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번에 한쪽을 쓰는데 그 빠르게 이렇게 안구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밀어내고 좋은 것들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이과죠. 이과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 치료는 이과 문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심리학이 문과인데도 있고요, 이과인데도 있어요. 순간 생각한 게 그러네. 문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과인데 네. 이런 걸 더 잘 표현하고 또 수능을 앞두고 문과인가를 또 설명해주고. 좋은 학생.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 이과 문과를 다 잘 다뤄야 되는 게 심리. 그럼 그 문과 나오셨어요? 이과 나오셨어요? 저는 문과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도 뭐 그렇겠네. 그냥 좋은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런 그 노예 종속되는 심리 상태 있잖아요. 예. 지금 나는 인지를 못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본인은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잘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구나. 원래 제3자의 우리가 자꾸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그리고 연예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니터링. 모니터링 왜 하죠?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그쵸. 위해서. 제3의 시각에서 실제로 나는 연기를 되게 잘했어. 이랬는데 모니터링 딱 보면 되게 다릅니다. 다르시죠. 노래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면서 느끼는 거랑 보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본인은 본인의 상태를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주변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나와 친한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상대편 지금 만나는 분이 너무 집착이 심한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건 새겨들으셔야 돼요. 예, 굉장히 특히 나를 아끼는 주변 친구의 말은 굉장히 정확한 경우가 있어요. 신뢰가 네. 높은 사람. 실제로 또 나중에 맞습니다. 이런 분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가장 크게 됐어요. 그럼 가끔씩 이래겠네.
준수야 나 요새 어때? 괜찮나? 정신 멀쩡해? 이렇게 가서 물어볼게. 아니 형준아 나 가끔 물어볼게. 잘 좀 말해줘. 아니 네. 그러면 이렇게 12년간 피해자분들을 만나오시면서 네. 그럼 아까는 좀 약간 안타까웠던 네. 아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안타까웠던 케이스인데 그럼 반대로 예. 아 이건 내가 진짜 정말 잘했다든가 피해자가 진짜 감사하다고 우리 교민님한테 네. 감사했다 그런 기억나는 보람찬 사례? 예, 보람찬 사례가 사실은 더 많아요. 네.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해 주시고 이제 작은 도움이라도 이제 경찰에서 이런 도움을 줄 줄 몰랐다 이러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이 택시기사가 직업이신 할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내분하고 같이 찜질방을 갔는데 도둑놈이 있었던 거예요. 이 휴대폰을 딱 훔치다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 내 휴대폰 훔쳐가 이러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어떻게 맞았길래? 눈을 안 정확히 맞으셔가지고 어 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못 살린다. 안구를 적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퇴직금으로 마련한 이 개인 택시셨거든요. 택시 운전사인데 네, 너무 안타까워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면 운전을 못 합니다. 네, 그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마련한 개인 택시라요. 개인 예. 택시로 마련했는데 마침 예,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돼.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눈도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드시고, 그러고 내가 퇴직금을 어렵게 마련해서 나 이걸로 이제 좀 노년을 꾸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지원을 했다. 처음에 그럼 적출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떡하죠? 걱정을 하시길래 이거는 수술비는 저희 경찰에서 이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 현재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유족 구조금, 뭐 중상해 구조금, 장애 구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장애 구조금이나 중상해 구조금.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치거나 중상해 정도의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요 피해 입은 그 치료비 이거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기 전에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좀 큰 병원 가셔서 다시 한번 검진 받아보자. 눈을 포기하지 않고 말아보자. 해가지고 뭐 안 된다는 데가 억지로 끌고 좀 큰 병원에 직접 데리고요? 모시고 갔습니다. 아하. 네, 그때 모시고 갔더니 그 우리나라 제일 그 유명한 병원이거든, 대학병원. 거기서 이거는 살릴 수 있다. 해서 수술해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택시기사 일을 다시 하실 수 있게끔. 이거는 네. 야야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 가정을 살리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떡을 들고 자꾸 받으면 안 왜 돼요. 오신다 해서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고. 네. 근데 몇 번을 사양을 계속했고 그 마지막에는 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뭘 주시려는 분들. 고마우니까. 내가 이거 지금 눈도 살았지. 그리고 진짜 몇 천만 원도 받았지. 네. 진짜 내 은인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는 이분들이 안타깝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이분들 걸립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피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회복할 권리가 있으세요. 근데 그걸 대부분 모르잖아요. 모르시는 것뿐이죠. 모르죠. 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 경찰 활동을 하는 거지. 뭐 이분들이 불쌍하고 불쌍하니까 해드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독거노인 분도 가서 해드려야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는 거는 이분들이 범죄 피해자시고 피해자로서 누리셔야 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게끔 해드립니다. 근데 그 일반 시민분들도 물론 많이 뭐 피해자분들의 뭐 가족분들이나 뭐 많이 하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범죄 현장을 다니시는 네. 경찰분들도 예. 사람인지라 그렇죠. 뭐 그런 정말 그런 충격적인 뭐 피해 현장을 가서 그런 경찰 심하죠. 그런 것들 보다 보면 네. 경찰분들도 이런 도움을 청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희 경찰관들 같은 경우 이제 현장에서 접하는 수준이 저희 뭐 이렇게 언론에 이런 데 많이 보셨지만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런 사건 일어나면 맨 처음 가는 게 또 경찰이고. 그쵸. 굉장히 그 참혹했던 그 언론에 많이 주됐던 그 토막살인 사건 막 이런 경우에 현장에서 딱 가 있으면은 경찰관들은 뭐 하냐? 그걸 다 봐야 돼.
그리고 또 네. 뭐 훼손하면 안 되니까 네. 냅둬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봐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국감 가서도 그걸 또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이제 중요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그 시신의 훼손이 심했던 사건인데 거기 현장에 참여하셨던 수사팀의 한 형사님께서는 수사본부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 이제 좀 쉬어볼까라고 방바닥에 딱 눕는 순간 갑자기 천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공황장애. 예, 예 맞습니다. 어. 예, 갑자기 훅 떨어지는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들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기어서 119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멀쩡하다. 아무 이상 없다. 신체적으로는. 예. 네.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시는 거예요. 공황. 공황장애. 예, 이런 식의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그 저희 그 아직 그때는 뭐 체계가 좀 덜 갖췄을 때는 이렇게 케어 요원이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상담도 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 복지계 쪽에 마음동행센터라고 네. 저희 이렇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 네. 기관을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중간 진짜 허브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피해자들 그러니까 안구 실명이 될 위기인데 이거 그 실업이 전액이 다 된 건가요? 물론 뭐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또 네네. 피해 상태 그리고 피해자의 뭐 재산관 여러 가지 다 따져서 하긴 네네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들어간 치료비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지원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은 모르시죠? 거의 모르시. 저도 지금 처음 이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걸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모르시죠? 경찰관은 저도 모르는데 네. 시민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금 당연히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이게 뭐가 되고 있나요? 홍보가 되나요?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그 경찰청에서 피해자 보호 앱도 개발해서 네.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제도가 있고 네. 또 이 딱 지역만 치면 이 지역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피해 입은 것도 경험이 없는데 그걸 찾아보실 수 있는 피해자분들 그렇죠. 실제로 못하죠. 그것도 일반 시민분들이 나 범죄 피해 입을 거에 예상해서 그걸 찾아보고 공부한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특별히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아도 알아서 범죄가 발생해서 저희 딱 경찰에서 오시면은 저희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지원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알려주는 거네요. 예. 먼저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범죄 피해자분들 저희 조사 받으실 때 그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권리제도 안내라고 피해자 안내서를 드립니다. 그럼 주도록 지금 다 돼 있어요? 예, 등록돼 있습니다. 네네네. 해서 피해자분께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네네네. 그리고 저희 그 피해자 전담 경찰관께 연계를 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특별히 이런 제도 같은 걸 몰라도 예를 들어 뭐 내가 상해 피해를 입었다. 상해 피해 입으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 때론 치료비. 그럼 치료비. 근데 또 심리적인 게 중요해. 그럼 심리 지원. 네. 가해자로부터 집에서 상해 피해를 입어서 집이 막 피범벅이 됐어요.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걸 다 닦았습니다. 집에 피가 막. 예, 네. 닦으면서 두 번 울어요. 그렇죠. 미쳐버립니다. 범죄 현장을 복수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딱 사건 감시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전문 업체 불러서 전문 업체 이름도 굉장히 재밌어요. 바이오 하자드 119 뭐 이런. 원래 이분들이 그 특수 용어 업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진짜 바이오 하자. 바이오 하자드 있어요. 119요.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그런 있어요. 유의 청소만. 이런 특수 전문 업체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저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시신이 좀 부패하거나 이러면은 그 안에가 오염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도배장판부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소독을 해드리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 범죄 피해자 이런 피해 현장을 해주기 위해서 범죄 피해 현장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집 청소까지. 집 청소부터 도배장판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서 비용은 어디서? 경찰청에서 다 100% 해가지고 이분들이 두 번 다시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해드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에 저희 홍보실에서 네. 이게 클릭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때도 아마 피해자 분계 쪽에 협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무슨 이런 범죄 피해자를 돕는 기부 행사 같은 이벤트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그분들은 이미 어떤 지원을 받고 예. 회복 과정이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더 이상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은 이분이 이제 요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네. 뭐 이게 도움을 드리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클릭라는 같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때는 네. 이분이 뭔가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으십니다. 애매모호하게 안 네, 이게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 아까 뭐 유족구조금, 중상구조금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 간 범죄에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상.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형제로부터 뭐 폭행을 당해서 내가 다쳤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가족 간의 범죄가 제외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피해를 입었어. 네. 남보다 못한 가족이. 네. 이런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 제도로는 내가 치료비나 이런 걸 못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저희가 접하게 되죠. 네네.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네. 이럴 때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모금 행사라든지 네네.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해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뭐 좋아요 누르게 되면은 네네. 그거에 맞아요. 그렇게 따라서 했었어요. 예, 미리 이제 저희가 그 여러 사회공헌 기업들과 손을 잡고 네네. 뭐 사랑의 열매 이런 데다 지정 기타 네. 이란 걸 해놓습니다. 그래서 희망 나눔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네. 클릭 나눔도 거기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사건이 지원이 되는 그 기준이 이게 지속적으로 사후에도 계속 되는 것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그쵸. 이제 사후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분에게 추가적인 지원, 요 사건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 피해 때문에 뭔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저희가 사후 지원이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들도 있는데 원칙상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여기서 회복할 때까지 네네. 그렇게 이제 한 섹션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님이 세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제가 세금 낭비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지금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에요. 또 지원받을 수 이게 그럼 네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재원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절도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제 피해를 입어도 다 지원해드리면 좋겠는데 현재 이제 아무래도 신체 상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살인이라든지 뭐 신체 상해 때로는 이런 성폭력 같은 이제 심리적 피해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도둑질을 당했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 준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일단은 강력범죄들. 예, 강력범죄 위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송이 지금 47분 정도 된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좀 사건 좀 더 기억나시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되게 안타까웠던 사연입니다. 그 남편분이 좀 사업이 망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랑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직 10살도 안 된 두 자녀가 보이니까 내가 감옥 가면 엄마도 죽었고 얘네들도 어떻게 하지? 하니까 애들 칼로 찔러버려요. 아빠. 왜 아빠가 아내를 살해하고. 근데 왜 자기 혼자 죽지 왜? 그런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본인은 배를 가릅니다. 자해를.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못 찔러서 아이들이 이제 상처만 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제가 담당 형사님을 통해서 아이들 만나보려고 했더니 담당 형사님이 이러세요. 아이들 아주 멀쩡해요.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아이들 만나봐서 물어봤어요. 너네 왜 병원에 있어라고 했더니 뭐라고 애들이 얘기하냐면 몰라요. 자고 일어났더니 병원에 있던데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어제 있었던 일이 통으로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저희가 그 기억 상실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자고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그걸 다 봤어요. 목격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무의식이라는 곳에다 꾹 눌러놓는 건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아이들은 장기치료.
근데 왜 이렇게 저도 이런 거 가보면은 뭐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이제 뭐 할복하고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 혼자 그러지? 일단은 그 가해자들이 보통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아내를 왜 그 그랬다? 이기적인 생각. 아내하고는 이제 말다툼을 하다 아 말다툼을 하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보면 와 내가 와이프도 없고 나도 이제 감옥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이 더 불쌍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이러는 경우가 은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 안고 동반 자살하는 케이스 무지합니다. 그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럴 때마다 생각이고. 굉장히 아 안타까워. 근데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는 아이 몇 명이세요? 그 현재 3명이고 네. 현재 한 오, 명이 똑같은. 또 로딩 중입니다. 네? 로딩 중. 아이고 형님. 아. 강력하십니다. 열정날. 상 받아야 되는 거. 그래 상드려야 되겠다. 야, 그럼- 금술이 아니, 엄청 잠깐만 뭔 얘기하는 하고 있었지? 잠깐만. 아이 얘기하고. 아이 얘기. 네, 아이. 아이들. 네, 그 아이들. 그럼 그때 그 아이들은 예. 뭐였더라? 지금 제 앞에 그 내둥이에서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줬다는 사실에 너무 거의 경쟁 1등이신데 여기 지금 경남시에서 거의 1등을 달리시다가 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1등이 아니구나. 저는 43인데 연년생은 아니시죠? 예. 제가 이겼습니다. 몇 살인데? 11살, 9살, 5살. 근데 갑자기 왜 11살 예. 갑자기 왜 막판에 지금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갑자기 막판에 왜 예. 그러게요. 저랑 그 제 아내도 상당히 처음에 놀래가지고. 근데 또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딱 아이 가졌다는 걸 알고 3일 있다가 이제 6식구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 저는 가서 6식구가 됐으니까 다들 너무 놀랐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굉장히 기쁘면서 빨리 차를 큰 차로 바꿔야겠다. 그렇지, 맞죠. 그래서 우리 이제 6식구 다 타면 이제 고속도로도 마음껏 달릴 수 있겠구나. 저도 연년생은 아니니까 조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살도 좀 챙겨줄 수 있고 굉장히 좀 기대도 많고. 맞습니다. 특히 애들 키우는 또 이제 다 챙기셔야 되는데 네. 11 이제 잘 때 11살이 또 이렇게 네. 챙겨줄 수 있고 네. 괜찮으실 겁니다. 네, 자주 연락드리고 조언을 좀 많이 구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 민석이님이 애국자라고 엄지를 많이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그 아이들 얘기. 그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 그럼 본인이 충격받은 것 자체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우선은 일단 할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돌봐줬고요. 네네. 네, 친할머니께서 이제 돌봐주셨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이면은 사실은 기억을 빨리 뛰어 올려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아이들은 잘못 올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아. 묻어두면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잘못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거는 일단 아이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아이들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1년 동안 장기 치료를 통해서 아. 아이들의 그런 트라우마를 조금씩 좀 그럼 치유할 수 있게끔. 그럼 이제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시는 그쵸. 거예요. 네,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아무래도 사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초기에 피해자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위기 개입 네.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응급실하고 비슷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모든 걸 치료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에 맞는 각각의 기관들, 뭐 심리지원, 뭐 경제지원, 법률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 그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저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계사처럼 네, 여러 가지 혜택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55분인데 네. 그럼 이게 마지막 직업병 형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형사들 그때 밥 먹으러 가다가 이런 거 있었어요. 저 서울이었나? 이게 밥 먹으러 가다가 보이스피싱 맨날 이 몽타주로 보던 보이스피싱 잡았어요. 그냥 가던 애를.
왜 형사는 이거 보는 겁니다. 계속 사람 얼굴을. 쟤 걔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런 좀 직업병. 경찰들은 아무래도 좀 직업병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정신병리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해자분들 맨날 그 트라우마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좋은 거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꾸 저분은 좀 성격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을 것 같다라든지 뭐 우울증이 있으신가?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자연스럽게 좀 분석을 하는. 좀 부정적으로. 네. 아무래도 그런 분석적인 사고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워낙 험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지금 딸이 셋이다 보니 또 와이프하고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어디 가게 되면 딸이 뭐- 셋이. 네, 딸이 셋이서. 네. 저와 똑같네요. 원래는 그 넷째도 딸이길 바랬었거든요. 제가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핑크를 누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네, 좋아해서 그때 세대거든요. 한번 뛰어나. 아이돌 세대죠. 아이돌 세대. 네, 그랬는데 아 핑크를. 네, 핑크. 뭐 핑크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젓가락 핑크를 좋아하신다는 줄 알고. 이효리, 성유리. 이거 무슨 네. 심리? 그랬는데 아쉽게도 아들이에요? 핑클이 못했어요. 아들이에요? 네, 아, 아들이라서 네. 저희 아내는 좋아. 아 마지막. 네,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그럼 뭐 호성그룹으로 가면 되니까. 네, 좋았어요. 뭐 샤기나 약간 쿨 느낌으로. 참 쿨. 그렇죠, 그렇죠. 여자 셋에 남자분이 없다. 그렇죠. 네. 없는 것 같은데. 룰라. 룰라는 남자. 아 남자도 여자도. 또 엉뚱하게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딸이 많으니까 걱정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집에 그거 날라오잖아요. 그 성범죄자. 네, 똑같네. 와 이거 보면은 니네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지침을 알려줍니다. 뭔가 어떤 아저씨가 너에게 다가온다. 그럼 빨리 아빠한테 SOS 버튼을 눌러라. 뭐 이런 식의 걱정이 많아져. 맞아요. 나 아무래도 아들은 맡겨도 됩니다. 저 둘째 걔 놔버렸습니다. 네 마음대로 나가야 돼. 맨날 나가라 그러고 이게 저 보면 눈치 싹싹 보입니다. 근데 딸한테는 저는 못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딸 가진 아버지의 그쵸. 그 심리가 참 이게 이해가 돼서 딸들아 건강해져라. 아들 이렇게 나가. 좀 많이 혼납니다. 아들은 그냥 막 혼냅니다. 막 혼내는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또 병원 다니고 막 혼내는데 딸은 뭐 못 혼내겠고. 그렇죠. 또 혼날 짓을 안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혼날 짓을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이렇게 사뿐 이렇게 걸어요. 근데 둘째는 저기서 나 뛸 준비. 남자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은 확실히 활동 반경이 다르다고. 아마 새로운 신세계를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를 그런 게딸 3명이 아들 1명보다 낫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 1명은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막 저기 뛰어다니고 뭐 날아다닌다고. 다 타고 올라타고 뛰어내리고 뛰어다니고 머리 막. 하루에 6번씩 박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천방지축이어가지고 네. 진짜 여기 이 머리를 한 진짜 12번 깨졌습니다. 살아있는 게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이게 축복이 가득한 그럼 언제 출산이세요? 지금 1월 초 1월 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초 또 아름다운 또 출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게 이야기를 진짜 정말 피해자 이야기 사실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지금 아직 제도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사례만 이야기하다가 거의 시간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래도 끝으로 나 지금 케어 요원으로서 포부. 나 이런 꿈 my dream 일단은 경찰과 이제 케어요원으로서의 꿈이 하나 있고 개인적인 또 꿈이 하나 있는데 일단 경찰관으로서 꿈은 지금 피해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지원이나 보호가 초기 단계입니다. 사실 이 초기 단계입니다 벌써 12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경찰이 이게 지금 범인잡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피해자 지원이냐 보호냐 저기 법무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뭐 민간단체도 있는데 거기다 주면 되지 왜 굳이 경찰이 하려고 하냐라는 말씀이 많은데 피해자분들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받는 게 경찰관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손을 놓는 순간 피해자분들은 최소한 한 달 동안 혼자 고통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위기 개입을 못 받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쁘게 될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케어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바로 들어가 주는 게 당장 내가 경찰서에 왔어요. 민간인인데
근데 나 앞으로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괜찮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딱 와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 딱 왔는데 자 조사할게요 딱 이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경찰에 대한 또 신뢰도나 맞습니다. 또 수사에 대한 협조도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이래서 조사하실 때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시키고 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저희가 초기 이런 위기 개입 대응하는 경찰의 범죄 피해자 시스템이 빨리 공고히 돼서 어떤 피해자든 저희 경찰에서 딱 오는 순간 수사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자 보호 지원까지 딱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경찰관으로서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 그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원래 가서 갖고 있었던 꿈은 제가 스포츠 매니아라서 예, 뭘 좋아하시는데? 뭐 농구, 야구 이런 거 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프로 선수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트라우마 일종의 입스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그 알 수 없는 슬럼프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카운슬링. 옛날에 그 박찬호 선수가 뭐 카운슬링을 받았던 막 기사도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 하는 저희 이런 프로 야구나 농구 선수들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킵니다. 아니 그럼 경찰 안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아니, 나중에 은퇴하고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따로 좀 더 공부를 해서 근데 운동선수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슬럼프. 그러니까 슬럼프도 얘기도 슬럼프지만 슬럼프를 떠나서 원래 그 뭐라고 하지 자신의 그 하루 그러니까 경기에 임하기 전에 그 자신의 그런 턴이라고 하나? 그 뭐지? 루틴. 루틴. 예. 되게 그걸 엄청나게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손미. 그 모두가 그렇게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맞습니다. 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하나만 일그러져도 네. 그냥 정말 경기가 그날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기는 그 축구 손흥민 선수 친구고요. 저기는 KT의 황재균 선수 오. 친구입니다. 저 나중에 은퇴하시고 예. 지금 조사람 연락해가지고 꼭 스포츠 쪽으로 예. 지금 스포츠 쪽에서도 활약을 해주시면 일단 경찰은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보석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끝까지 해주시고 아주 진짜 퇴직하시면 정말 또 우리나라 스포츠계 또 우리나라 스포츠가 더 빛날 수 있게 또 한번 그쪽에서도 꿈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인님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피해자 우리 신니 예,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이 저희 같은 건물 저희 1층에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손상을 찍으신 거죠? 지금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저기 가셨고 여러분 아마 이게 피해자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거 아마 처음 이렇게 다들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사전에 서로 인터뷰할 때는 저 정말 여러분들이 와 하실 만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방송이 생각보다 너무 길게 진행이 돼가지고 좀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려서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뭐 콘텐츠 같은 걸로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코너 현장 속으로. 다음 가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 아까 직업병 얘기를 하니까 유채현님이 이 직업병 있어요? 직업병? 전 알람을 안 맞추고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시간에 정말로. 맞아. 진짜로? 비슷합니다. 근데 맞추면 진짜 특히 현 저희들은 정신적으로 네. 그 다음 날 뭔가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방송 깨고 사고는 중요한 게 있으면 없습니다. 중요한 날이 그 다음 날 있으면 계속 깹니다. 한 아. 시간 한 번씩. 그래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제가 자면서도 계속 그걸 의식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 세계는 이미 공연자에 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주수배원은 따로 뭐 있어요? 예전에 네, 직업병? 직업병. 근데 저는 그 루틴이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루틴 같은 것도 없고 본인도 그런 거 없나요? 이런 걸 하고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든가 스포츠 선수들 그거 진짜 많잖아요. 진짜 괴로워요 그거 할 때. 근데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게 반도 이게 두 번 때려야 되고 가다가 머리도 한번 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머리 되고. 감을 때 방법.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 있어요. 뭐 양말 신을 때 무조건 왼쪽부터 신어야 되고 오른쪽부터 신으면 다시 벗고 다시 신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저희 네. 치료를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옛날에 있었다. 뭐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공연을 하러 갈 때 한번 제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갈 때면 괜찮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차선이 있으면 이제 차선이 실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흰색 선이 끊기지 않습니까? 네. 끊겼었다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점선으로. 점선으로. 그러면 비어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제 느낌상 그 안에 제 차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 안에 제 차가 지나갈 타이밍에 계속 이게 한 번씩 합니다. 뭐요? 그 이를 부딪힙니까? 이를 부딪힙니다. 그러면 제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 계속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근데 이걸 한 번 하는 순간 네. 나도 모르게 그걸 의식하고 하는 순간 끝까지 합니다. 괴로워도 대전 가면 대전까지. 고쳤어요? 나중엔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막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이걸 안 하면 뭔가 그날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은 제 그냥 저만의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네. 해야 하지마 그냥 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잤습니다. 네. 근데 아무 일 없길래 아니 쌀데기 없는 거예요. 맞아. 아니 잠자기가 그러니까 데뷔하고 나서 네네. 한 2, 3년? 아니, 너무 그때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한 번씩 이거에 꽂히면 네, 고생하셨네. 막 진짜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는 막 지방도 다니고 부산도 그래서 다니고 막 그래서 그랬을 진짜 건데. 한 번씩 막 일부러 막 차선 안 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희한한 직업병을 진짜, 느꼈습니다. 재밌는 직업병을 들었고 우리 뭐 하다 이거 얘기했죠? 현장 속으로 이제 떠나요. 네 맞습니다. 아유, 현장 속으로. 네 맞습니다. 현장 속으로 우리 저번에 어디 간지 기억나세요? 마르스 행궁, 화성 행궁. 예 맞습니다. 마르세유. 역시 유학파. 역시 호주. 제가 좋아하는 가수 누구? 브로 마르스. 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예. And you? I'm fine. Okay. Pineapple. 저희 그때 그 수원 화성 행궁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재밌는 그때 공연도 하고 근데 저희가 현장 속으로 어떤 아이템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딱 좋겠다 딱 떠올라서 그날 바로 공연도 하고 촬영도 진행했던 정말 버라이어티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랑 내용 영상 플레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남부 경찰홍보단의 수경 김준수. 저도 수경 김영준입니다. 드디어 수경이 되신 그렇습니다.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사람분들도 많고 뭔가 그런 문화재의 느낌이 소리도 들립니다. 여기 정조대왕 효성과 북극 강병을 위해서 지어진 맞습니다. 또 수원 화성이지만 화성. 또 이곳이 또 지난 1997년도에 또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와.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오늘 저희 홍보단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또 그렇습니다. 이런 또 역할로서 또 경찰분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 또 제가 캐치해봤습니다. 오늘 이 수원 문화재 행사에서 특별한 경찰관 분 한 분이 행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고. 무엇인지. 그것은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자 그럼 수원 화성 문화재와 함께하는 그 현장 속으로 저희 함께 가보시죠. 숨긴다 아무 일 없는데 없이는 내일도 없을 테니까. 네, 오늘 이렇게 수원 화성 행사 문화재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데 특별한 두 분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와 같은 우경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제 치안 활동과 각종 경비 그리고 이제 교통 쪽도 가끔 맡아서 하고 있고요. 혹시 미아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대기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의경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경 출신으로 되게 든든하고 고마운데 혹시 몇 기? 1086기 성 수경 정하우입니다. 제가 사실 같은 기수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나중에 술 한잔 하자고 하셨는데 그런 말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아니 뱉고 보는 거라.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다 아는데 아유 진짜 아까 표정 보셨죠? 아예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몇 생활실? 6생활실입니다. 제가 또 아이고 이랬어. 또 술 한잔 하려 했는데. 몇 생활실이었어요? 저 육생활실 같은 육생활. 아이고 이거 그때 학생회장이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잘했는지 오늘 직접 아 장난이고 진짜 잘하셨고요. 동기들 잘 격려해주면서 격려를 했는데 기억은 못하고. 아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뭐입니까?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촬영하면서 말씀드렸던 오늘 이 행사에 아주 특별한 경찰관 분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기 남부청 수원 중부경찰서 율천 파출소에 근무하는 율천 파출소장 이영합니다. 아, 소장님께서 근데 이렇게 옷을 보아하니까 왕 역할 맞으시죠? 예, 이번에 수원 화성문화제 제13대 정조대항에 출마해가지고 거기서 당당히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것도 선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오디션 같은 걸 예,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현직 경찰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관이지만 또 이렇게 오늘 정조대왕의 역할로서 오늘 이렇게 능행차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을. 수원 시민으로서 이렇게 능행차를 참석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관 신분을 이렇게 갖게 돼 있습니다. 수원 화성문화제가 저희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상에 모두 알려져가지고 정조대왕의 그 효심이 원천하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제 화이팅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제 화이팅! 말 안녕. 네, 말 보십시오 말. 근데 똥을 피해서 갑니다. 제가 말을 좋아하긴 하는데 알레르기가 제일 심해요. 말 알레르기랑. 다크테플러.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보시면 다크테플러. 근데 진짜로 이거 해니까 멋있긴 하다. 멋있다. 뭔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행차를 했다는 이렇게. 거 아니야. 와. 그 영화 보셨습니까? 사도. 사도세자가 미주에 갇혀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도세자가 지금 이 수원에 이쪽에 이제 묘가 있는데 서울에서부터 나의 아버지를 나는 길 잃어 가겠다.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서울에서부터 행차를 직접 하면서 수원까지 오는. 아니 다 좋은데 약간 타임머신 타신 분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들고 티가 안 나려고 저것도 지금. 대왕님 지금 정조대왕이다. 저기 써있네. 대왕님! 대왕님 저기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말씀 안 하시고 역할에 충실하시는구나. 지금은 정조대왕님이시구나. 오늘 가장 스케일이 스펙타클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우리 경기남부 경찰은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또 주요 행사의 교통 관리 그리고 자원 활동에 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실제 행사가 있었던 또 오늘 이곳 수원 중부 경찰서는 한 달 평균 최대 30건이 넘는 30건. 행사에서 또 교통 관리 등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안 유지 맞습니다.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경기남부 경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같이 이런 큰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과 모든 상황을 위해서 저희 경기남부 경찰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 소장님께서 서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왕 정조대왕 앞으로 하시는데 3시간 정도를 행차하셔야 된다고. 엉덩이에 쿠션을 까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행차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아직 저때 좀 목소리가 많이 아팠어요. 어땠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많이 저하고 다른데. 이제 목이 갔습니다. 그랬나요? 지금 좀 어때요? 요새 컨디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었다가 네. 이제 조금 완벽하게 아니지만 네네. 좋아진 상태입니다. 관리를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진짜 안 됩니다. 아 저희 얼마 전까지 지금도 약간 돌고 있는 역병처럼 그래요? 감기가 막 저희 내몸만 다. 아, 맞아. 저기 있는 박찬월 지금 대원이 원흉 숙주. 첫 번째 숙주였고 나가 나가. 그거의 첫 번째 희생양이 저였습니다. 아 저기서 시작했구나. 그리고 저희 희생양은 이제 제가 봤을 지금 박찬호 고개를 못 뜨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이해합니다. 야 오늘 상무관에서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혼자 운동을 와. 기가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다시. 다 회복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두 번째 현장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어땠어요? 우리 종조대왕. 우리 수원하면 이제 종조대왕이거든요. 종조대왕이 우리 아까 사도 얘기도 나왔는데 사도 그 영화 보셨죠? 사도에서 그 소지섭 네, 맞습니다. 씨의 맞습니다. 역할. 네, 맞습니다. 그 소지섭 씨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은 이제 종조가 이제 우리 아버지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제가 다음에 이거 하도록 하겠고 저희 현장적으로 그날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저희 경찰관들 정말 많았죠. 맞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전화 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룸 행차가 네. 정말 그 우리가 봤던 그 보면 이제 막 벽화 같은 거 보면 맞아요.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거의 똑같이 네, 재현하는 네네네.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몇 명이 그때 한 분이 하는 겁니까? 뭐한 1000명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말도 보니까 무슨 뭐 진짜 그냥 뭐 우리나라의 말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다 절반은 넘게 온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온 것 같은 느낌. 말이 정말 막 그 수원 몇백 마리. 월드컵 경기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경기장이었습니까? 실내체육관 수원은. 수원. 네. 그 체육관 안에 뭐 말만 진짜 태어나서 가장 많이 본 날이겠네. 몇백 마리가 말이 막 알러지 있는데. 알러지 있는데 똥은 바닥이가 와 진짜 또 그 치우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많았겠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와 근데 그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맞아 수원에 이렇게 경기에서 활동을 하니까 외국인 분들도 엄청나게 네. 많았습니다. 많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걸 봤는데 네. 정말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또 경험이고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멋진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날도 참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날 저희가 그 점심 식사를 하고 공연장으로 가는 동선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원래 평소라면 그 거리가 한 30분? 식당에서 그까지 30분 거리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도로 통제도 되고 막히니까 1시간 정도 저희가 그때 빨리 출발을 했어요. 빨리 출발을 했는데 차가 안 움직인 게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어땠었냐면 전우들아 미안하다. 아 저희 내리라고요. 뛰어내리라고 버스에서 갑자기. 나는 버스를 몰 테니 너희는 내려라. 그래서 그 내려가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쓱 지나가니까 한 15분을 걷고 있는데 쓱 지나가더니 결국에 버스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저희 왜 내린 겁니까? 왜 내린 거야? 그게 저도 미스테리합니다. 딱 내리고 한 1분 갔나? 1분 가니까 그때부터는 거리가 안 막히는 구역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어가지고 지금 찾으려고 보니까 또 사이 빠르게 가려고 사이 새길로 갔더라고요. 시장길로. 네,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애들 타면 이제 부단장이 미친 부단장이라고 큰일 났다. 이게 왜 내리라고 그랬을까? 귀 안 간지러우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행사 늦게 도착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원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얼마나 무능력한 이 사람으로 이 리더를 생각할까? 아닙니다. 저는 버스 운전대 잡고 가면서 덜덜덜 떨면서 갔는데 저는 먼저 행사장에 도착하지 않기를 정말 바랬어요. 부디 내가 늦게 도착하기를. 근데 너무나 빨리 내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오히려 기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부단장님이 네. 친히 네. 유턴까지 해서 저희를 태우러 오시는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으면 사람이 한 3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턴까지 해서 그 30명 왔다 갔다를 잠깐만 비켜주세요. 그 버스를 돌렸습니다. 그 사이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입구에 계시는 분이 왜 돌아가세요? 그래 저기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미안했으면. 네, 감사드립니다. 이해해주셔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도 한 마지막 한 900m, 한 7, 800m는 타고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목이 다 아프네.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늦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래, 최후에 제가 했던 거니까 제 판단을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현장 속으로 해봤고 지금 이제 현장 속으로 아직 한 번 더 하겠구나. 마지막 김주수 의원이 참석하는 현장 속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현장 속으로는 경찰의 날 행사를 한번 현장 속으로 해볼게요. 경찰의 그럼 날. 되겠네. 경찰의 행사가 저희가 경찰의 날이 10월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근데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오호. 이게 시민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행사가 진행으로 됐었어요. 올해는 다릅니까?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가지고 와 마이 갓.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그 시민 그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분들을 초청을 못하고 저희 그 경찰관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엄숙한 해서 분위기입니까 약간? 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홍보단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민분들이 이렇게 참가해서 보실 수가 없는 공연이 될 것 같고 제가 식전 공연은 10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대원들 단체 4명이서 우리 노래하는 거 한 곡 하고 그거 계획을 짜고 있고 본 공연 때는 본 공연이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잠깐만 괜히 얘기했나? 우선은 이거 아직은 이렇게 막 네 그런 네 나중에 다시 하세요. 어떤 경찰의 날 행사는 정말 10월 25일 날 네. 우리 경찰과 함께하는 네. 경찰의 날로서 네. 합니다.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 것 같네 생각이. 아니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게 KBS에 중계가 될 거예요. 텔레비전에 저희 얼굴이 나옵니까? 근데 이게 식전 행사부터 나올지는 좀 약간 아직 미정인데. 저희는 왜 계속 식전입니까? 이게 본행사 때는 막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거기서 좀 춤추고 노래하기는 좀 어려운 아무래도 그는 본행사니까. 그래서 아마 본행사는 KBS에서 중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뭘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어머니가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저번에 그때 그 짜장면으로 한번 보시지 않았나요? 그것도 안 보셨습니다. 안 보셨대요? 그리고 그때 딱 보셨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 봤대. 맞습니다.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가지고 야 네가 왜 저기 나오냐? 그렇게. 군대 가 있지 않냐고. 형준대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EBS. 저희 둘이 찍었던 저번에 김주수 대원 촬영했던 그 킥보드 편 있죠. 그거는 방송 EBS에 나가고 있었고 추석 전까지. 지금도 나가나 모르겠네. 그거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정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그때부터 한 4주간 정도 나갔고 형준 대원은 이번 주부터. 저희 어머니가 또 안전벨트 잘 매실 수 있게. EBS 항상 틀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럼 보시겠죠. 오늘부터 EBS 어린이 프로그램 많이. 네, 좋은 채널입니다. EBS 좋은 공익 채널입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광고로 또 저희 또 안전벨트랑 킥보드 안전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 두 대원이 촬영한 게 또 나오니까. 이 영상으로 보는데 부장님 정말 아드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요?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님이 약간 성인 버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닮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희님은 TV가 없어서 슬프다. TV가 없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감상해 주시면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현장 속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세 번째 코너 지금 1시간 25분 됐는데. 오 마이 갓. 현장 속으로 빨리. 홍보단에 물어봐라. 예, 맞습니다. 오늘 시간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홍보단에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코너 이게 질문을 쫙 제가 몇 가를 빼왔어요. 근데 이게 많아요. 저희가 답변을 방송 중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그 회차를 못 보신 분들이 그 했던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본 곳 중에 가장 기억나는 곳 어디냐? 그 광명동굴이라고 한 4번 말씀드렸죠. 그걸 계속 아직도 들어오고 있고 뭐 공연 프로그램 그 뭐 짜는 거 이런 거 답변 드렸던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 방송을 보시면 그걸 듣고 이거 질문을 무슨 기준으로 선발을 하느냐 조금 답변 드리기가 약간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질문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거는 제가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골라오니까 최대한 많은 질문을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11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와우. 근데 11개인데 그 11개가 다 두 사람에 대한 질문인데 그거를 11개를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이렇게 해서 11개를 보내주셨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11개 중에 제가 몇 개를 골라봤는데 이 두 대원한테 특이한 버릇이나 습관이 있느냐 너희 둘 여기 아니면 둘이 이하랑 박찬호 대원이 볼 때 이 두 사람의 뭐 습관이나 생활하면서 봤을 때 습관이나 버릇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대요. 음식 먹을 때 이 혓바닥이 나요. 아 그런 분들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이 사람이 그렇대요. 그런 버릇이 있대요. 혀가 나오는데요. 혀는 나올 수 있는데 많이 내밀어. 잘 안 나오는데? 많이 내밀었나? 하여튼 이런 습관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일단 김주대원은 멀티태스킹 안 됩니다. 아 맞아. 맞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누가 물어도 못 들을. 아주 심각한 습관입니다. 부단장님도 처음에 많이 그 오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다를 하면 아니 이제 맞아. 이거 얘기했나? 7번 불렀나? 한 7번? 7번. 딴 사람 이름까지 불러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간 맞아. 못 들으시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저 멤버들도 되게 오해 많이 했었다는 거를 팬분들도 많이 그러세요?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 많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좀 그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많이 지금은 한 2번만 하니까 듣더라고. 2번 전에는 한 7번 만에 들어줬는데 지금 한 2번 만에 들어줬던 것 같고. 김영준 대원 뭐 그거지.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김영준 대원이 소리 지를 때입니다. 갑자기 막 소리 지릅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뭐 에너지를 분출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 갑자기 막 소리 지릅니다. 뭐 그런 거 보죠. 혹시 하다가 맞아. 갑자기 저가 아니 뭐야 이거. 그거는 응축된 제 원기력으로 발산되는 그 시간에 평소에 갖고 있던 텐션이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주체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자꾸 뭐 이걸 뱉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폭발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텐데 운전할 때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 습관? 이거 내가 좀 생각을 좀 미리 하고 올 걸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거 보니까 이거 제가 다음에 혹시 있으면 알겠습니다. 두 대원의 인상적 이거 진땡땡님인데 이분이 해주신 질문 중에 일단 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재밌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인상적인 무대가 있었냐? 인상적인 무대가 뭐 공연이든 뭐 밖에서 했던 거든 저는 두 사람의 가장 인상적인 무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건 바로 내가 아니까. 김영준 대원은 뭐였냐? 제가 김영준 대원 제일 답답했던 때가 언제냐? 작년에 의무경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용인에서 우리 그 의무경찰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뭐 김주 대원도 있었고 다 저 막 있었는데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김영준 대원이 빡빡일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김영준 대원이 이제 마이클 잭슨이 뭐 공연할 때 김영준 대원 차례가 되니까 단체로 거기 있는 한 1000명이 암열맨 이걸 외쳤어요. 작년에. 근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거기 있던 남자 1000명이 남자 의무경찰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의무경찰 1000명이 암열맨을 보고 싶다고. 근데 그때는 아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그때 부단장님이 우리 그 대원들한테 동료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게 근데 이걸 처음 할 때 있죠. 맞습니다. 처음으로 실제로 이제 암열맨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그때 그 순간 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수능 금지곡이죠. 기억나십니까? 비 오는 날?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포구가 함께 맞아. 그때 막 비 왔을 때 맞다. 재밌었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이 기억이 나고 김유수 대원 같은 경우 김유수 대원은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였죠. 저는 이걸 인상적이었다기보다 제가 해달라는 거 이추어로 그 드라큘라라는 뮤지컬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좀 감명을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신금을 올렸던 게 있어서 그걸 해달라고 아예 오더를 해서 하게 된 거였고 이거 세종문화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밥 부단장님.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했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때 뭐 의경 지원 나갔다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겁니까? 아니 의경 선발할 때 지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경은 1년에 한 번 지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이거 알아요? 의경 요새 지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합쳐져서 좀 몰아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횟수가 좀 줄어서. 이게 1년에 한 번 보면 보통 의경 그때 10번 하시는 분 계실 때 있죠. 그럼 그분은 10년을 의경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아니라 전에는 매달 한 번 있습니다. 두 분 시험 칠 때는 매달 한 번. 그 당시에. 맞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7월 달에 떨어졌다? 그럼 8월 달에 치면 됩니다. 또 볼 수 있다. 8월 달에 떨어지면 뭐 9월 달에 치면 되고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달에 한 번. 임무경찰이 이제 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달에 한 번. 그래서 지금 아까 6번입니까? 그렇죠. 일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많이 줄어. 댓글에 저 의견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방송 보고 의견 합격하게 해주세요. 댓글을 봤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2달에 한 번이니까 응원뿐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볼 때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푸시업 열심히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번에 이거 우리가 방송 중에 분대장 얘기했었잖아요. 와, 이게 김준수 대원 그때 분대장 한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참 그 당시에는. 분대장을 했냐?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기 이하람 대원이 했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죠? 원래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안 했고. 네네. 같은 기수에 같은 기수의 지금 그 유노라고 쿠르리 네. 그 덤블링. 그렇죠, 그렇죠. 유노 아크로바틱의 유노. 그가 지금 대원이 분대장이에요. 아주 분대장의 적합한 호미네이터. 인물입니다. 아주 터미네이터 같은 인물이어가지고. 그래서 호미네이터라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윤 호미네이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아주 로버트 같이 아주 분대장에 적합한 인물인데. 야, 형들한테는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야, 이거 드시지 마세요. 여기서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렇죠. 어제 그 얘기 듣고 여기 탁 올랐는데 오케이 누나야 괜찮아? 그랬나요? 아닙니다. 아니 장난인데 예, 아주 진솔한 친구입니다. 예, 거기까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분대장의 특성이 그런 거죠. 우리가 잘못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잘못되는 걸 방지하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형 김영준이 분대장 있으면 홍보단 텐션이 대단했겠다. 네, 텐션은 대단할 수 있는데 아마 대원들이 전부 다 김영준 대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휘 통솔을 김영준 대원이 자경대가 폭파됐을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흥으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또 김영준 대원이 또 뭐 대원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저는 못합니다. 그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건 또 제가 아니라 김준 대원께서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전 못합니다. 근데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뭐 말입니까? 분대장 아이, 안 맞다? 이제 그럴 시기가 저도 이제 거기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네. 할배다. 이제 저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지. 네네. 뭘 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이빨 다 빠진 이제 군대에서는 그러죠. 할배. 근데 벌써 할배 취급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하는 그날까지 이제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좀 군복무를 남은 군복무를 시간 진짜 보내시면 빠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분대장 얘기해봤고 저녁 후에 공연이나 콘서트를 이렇게 개최를 하면 분대장이 그 대원들하고 다 오실 의향이냐?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거 당연히 초대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가지. 돈을 내고서라도 가지. 밖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콘서트를 무대 위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뭐 그렇잖아요. 조명도 뭐예요? 돈 내고 오시면 돈 내고 오시면 저희 자리가 없어서 와 티켓 예매하지 말라고. 자리가 없어진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자리 하나 그냥 하지 마세요. 팬분들 그냥 보시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나머지 홍보단 대원들 초대하지 말고 10몇 개가 비치기 3층 끝자리로 그거는 이렇게 시야제한으로 본인들 티켓 걱정하니까 티켓 예매를 하지 말라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몰랐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진짜 조명도 있고 전문인들의 서포트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대가 과연 어떨까? 그 기대가 엄청나겠죠.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야광문들 불 번쩍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뺏기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튜브로만 저는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티켓팅에 제가 성공할 거라는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제 김준수 형 저녁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녁에 대한 질문이 엄청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저녁자는 저녁일에 이건 말씀하지 않나? 저녁 때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하냐?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응? 저녁 전날에 뭐 이렇게 뭐 하냐? 같이 밥 먹고 뭐 그래 저는 전날에 뭐 치킨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우리 대원들끼리 이렇게 그렇죠. 마주서 이런 거. 맞아. 이 얘기 했네. 그래서 그때 어떤 대원은 울기도 했었고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비디오를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보낼 테니까 잘 이름 말 안 하겠지만 눈물을 흘린 대원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우리 몇 시에 나가죠? 점호가 그 9시쯤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딱 돌면서 각 사무실을 연이 있었던 사무실 돌면서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간다고 인사하고 맞습니다.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저녁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곧입니다. 모르죠. 모르지. 나는 7년 동안 봤으니까 저는 아는데 아침에 루틴입니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일단 먼저 소속 바로 자경대장님한테 저 갈게요 이제 인사하고 다 같이 사진 찍습니다. 그 앞에서 자체 경기 준비해서 앞에서 사진 한 방 찍고 축구 대표팀처럼 찍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2층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경무계장 경무 3차 감독자인 경무계장님 만나서 그래 인생 잘 살고 이제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덕담을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홍보실로 내려오면 이제 애들이 밑에 1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복무 중인데 다 같이 사진 찍다가 왓챠식을 합니다. 사진 한 방 찍어줍니다. 그래서 뭐 찍어주기나 해봤지 뭐. 네, 그렇죠. 사진 이제 본인이 가운데 서고 사진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홍보실로 옵니다. 예, 저한테 제가 데리고 갑니다. 계장님 이제 갑니다. 갑니다. 형준이 갑니다. 주소 갑니다. 그래 잘 살아. 또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또 덕담합니다. 또 저희 가정님한테 가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또 덕담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잘 살아라. 똑같은 얘기를 한 5번 정도 들으면. 네, 당연히 2년 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이 가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싶겠죠. 듣고 이제 걸어갑니다. 내려갑니다. 이제 뚜벅뚜벅 내려갑니다. 이제 저 내려막기를 또 내려가서 입구에 서부터는 이제 진짜 끝입니까? 예, 너희 마음대로입니다. 와 마이 갓. 너희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와 마음대로 하시고 떠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걱정도 있어요. 아무래도 김민수 대원 전역할 때 많은 팬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저희가 여기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이게 장소가 좀 협소해서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우리 저녁 때 오시는 분들이 계획을 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아주 잘 협조하고 조율을 해서 아주 안전에 이게 찻길이어서 맞습니다. 찻길이어서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찻길이어서 이거 다음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생각을 그럼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었습니다. 김용준 대원의 근데 저번에 김유수 대원의 오디션 모습을 잠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왜 김용준은 안 보여주냐? 그 굉장히 웃긴 오디션 영상 재밌고 유익합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집을 풀로 하면 너무 자기 혼자 한 20분 했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다 할 수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개인 정보가 담긴 문제라 풀 영상을 그대로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 2번, 3번 보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편집할 거 맞습니까? 그게 무슨 아주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기고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웃겨서 본인도 못 봤으니까. 저 그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좀 짧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두 대원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이게 식당 우리 밥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이거 좀 맛있었다. 뭐 식당 상호를 말하는 건 아니고 또 혹은 뭐지? 뭐가 맛있었어? 뭐 말입니까? 이게 공부하면서 먹었던 음식들 중에 뭐 기억나는 음식이라든가. 이 후생관에서 후생관 말입니까? 아니 전체 그냥 통틀어서 뭐 나가서 먹었거든. 우리가 뭐 회식을 했든. 후생관은 없었까요? 전 다음 질문 보고 있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실까요? 후생관? 지금 통틀어서 맛있는 거예요. 밖에서 먹었던 거. 밖에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하람 대원이 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먹었던 거를 공통적으로 같이 먹었던 거 보기를 만들고 있는데 상호는 안 해주시면 상호를 쓰면 안 돼요. 역시 여기가 수원 쪽이니까 네. 갈비. 맞아. 갈비 맞습니다. 수원에 아주 큰 갈비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아파트 같은 갈비집이 있습니다. 제일 큰. 네, 그래가지고 수원 4대 갈비? 맞습니다. 그 예약도 하고 뭐 그런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맛있었어.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맞아. 근데 깜짝 놀라는 모습 보고 여기 갈비가 맛있나 보구나. 수원 갈비가 유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다음에 생각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있어요. 가을은 뭐야?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독서의 계절. 북. Read the book. 혹시 최근에 읽은 책 있어요? 눈 읽는 거 보니까 최근은 아니더라도 입대 후에 내가 봤다. 입대 후에 읽은 책. 예, 놓고 들어와. 많습니다, 근데 저. 근데 또 떠오르니까 안 떠올라요? 말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대원은? 나 어저께 그 커피숍에서 내 책 들고 있는 거 봤는데 그거 말해도 돼요? 아 그거는 그 부동산 공부. 저 많이 봤다. 뭐예요? 저 마이다스 그게 뭐예요? 잡지. 그게 뭐지? 카페에 있는 거. 그 정치에 관한 얘기. 맞아. 저 그거 거의 다 봤고. 트래블러. 그리고 그 트래블러. 제가 여행에 관한 거. 진짜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지 네, 않습니까? 가상체험. 사진에 막 그리스, 트래블러. 그리고 막 프랑스 칸. 네. 그 사진에서 전 여행을 갔습니다. 그 카페 책이 있구나. 원래는 카페에 책이 없었는데 우리 북카페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네. 이제 막 이 자경대에 안에 있습니다. 책이 있었는데 거기 그 있었구나. 사진을 보면서 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구나. 여행을 갔습니다, 진짜. 가상체험을. 가슴 아프다 진짜 이거. 이제 뭐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숍에 제가 이제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러 이제 점심시간 때 갔는데 김윤중 대원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원입니까? 흰 책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김영준인데 책을 이렇게 왜 제가 그러니까? 좀 책을 읽을 거라는 생각을 책에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살살 몰래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부동산 책입니다. 부동산 책입니다. 아니 외출 때 네. 요즘 책방 다니는 재미에 들려서 예. 제 머리에 좀 든 게 있어야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탑기어. 예. 카페 북카페. 자동차. 저희 카페 1층에 항상 매달더라고.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은 그런 책을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다른 거. 예, 제가 열심히. 제가 다음에 또 깊은 생각.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예, 2주 뒤에. 홍보단이 폐지되면 경찰 활동 홍보가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돈이 들겠죠. 이제 예. 그러겠구나. 이제 예산이 소요되겠죠. 근데 예산을 홍보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대원이 있고 홍보단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좀 불가능해지는.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이 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했잖아요. 엄청난 성능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게 엄청난 우리의 장점이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있고, 또 저희 그때 우리 두 대원하고 그때 경기일보에서 우리 그때 인터뷰 인터뷰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다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유튜브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했었는데 좀 뭐 기억나는 거 후기가 어땠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날 인터뷰?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현장 분위기만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작년에 네네. 그 자리에서 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김광수 대학 있었을 때. 맞아요.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막 이제 진급을 하기 직전에 막 좀 어렸을 시절이었는데 1경 때였나? 1경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수경이 돼가지고 네네. 그 가운데 앉아서 또 인터뷰하는 그 그렇죠. 모습이 그렇죠. 이제 나갈 때가 돼요. 그때는 이제 입대한 직후에 맞아. 거기서 직후에 바로 인터뷰를 했고, 쫓아가가지고 머리도 짧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죠. 상황은 똑같은데 시간이 위치가 흐른 거죠. 달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흐름을 느낀다는 게 되게 좋았던 시간. 맞아요.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거죠. 저희 이제 김다원이라는 대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김다원이라는 그 대원 압니다.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김경률. 률 뭔지 아세요? 률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률. 이응? 리을. 리얼. 와시다니. 아이. 저희 홍보단에 김다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4개월 동안 자기를 이다운으로 불렀다고 열변을 토해가지고. 맞아. 근데 저는 그 김다원 대원이 약간 과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이죠. 근데 그거 방송에 탔습니까? 과장이죠. 근데 그거 방송에 탔습니까? 나왔어요. 와, 그거 탔어? 네. 그
결국 썼어? 아, 나 안 쓴 줄 알았네. 그것도 김주성의 습관이자 버릇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것도 이게 그 멀티태스킹과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저 알았습니다. 다 오나? 이렇게 막 하다가 아 상황이 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이거 뭐지? 잠깐만. 이름 뭐더라? 하다가 형씨 이름 모르세요? 아 잠깐만. 이름 모르시 이런 겁니다. 압박을 하니까 갑자기 형씨 이름 뭐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부터 아 이름 모르는구나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형씨 이름 뭔지 아세요? 아침에도 불렀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게 참 특이하네. 저도 미치겠네. 근데 김주성 형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보면. 맞습니다. IQ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높아요. 근데 진짜 그 희한하네. 저도 이게 가끔은 막 미치겠어요. 막 제 자신이 너무 막 싫어. 근데 뭐 이게 막 저도 이것 때문에 진짜 막 예전에 초반에 제 스태프분들도 네. 되게 오해 많이 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죠. 저거가 진짜 상처 많이 받아서 진짜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뭐 금방 한두 번 볼 사이가 아닌 그런 자주 저를 이제 하실 스태프분들을 만나면 네. 미리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니 예. 혹시나 제가 이름을 못 외워도 진짜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네네. 혹시나 제가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 빨리 외우겠습니다. 좋네요. 미리 얘기를 합니다. 본인을 인지하니까. 제가 압니다. 그리고 아니까. 근데 진짜 이름을 못 외워서 저 팬분들도 가끔 사인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막 6년, 7년, 8년째 와. 너무 알아. 근데 딱 알지 않습니까? 딱 사인지만 보내. 내 이름 못 쓰나 나 카스트 미치겠어. 아는데 평상시에 또 알았는데 또 알 땐 또 써. 근데 가끔 이름이 그럼 이제 사인을 해요. 이름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네. 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날 때는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 막 또 됐어요. 이름을 모르겠어. 그런 분이 계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혹시나 뭐 이번에 또 떴으니까 저 사인한다고 떴으니까 뭐요? 떴으니까 제대하고 사인해야 하는데 그냥 이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 공지를 하세요. 그 순간이 너무 저에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진짜.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알아도 뭐 어차피 아는데 솔직히 몰라도 제가 그거를 약간 이런 약간 그러니까 병 같은 거지. 몰라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오실 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따라따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7일 뵙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름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혹시 만약 이름 못 외운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와. 네 그렇습니다. 이름 못 외우 하여튼 이름 못 외우는 건 확실하다. 그거는 확실하다. 진짜. 그럼 고유명사 같은 걸로 지어야겠네. 김주성 형하고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근데 제가 외우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진짜 특징 있는 거. 도라에몽. 막 정말 그냥 김삐꾸. 막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김축구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그러면 그러면 제가 뭐 외울 수는 있는데 그냥 뭐 흔한 이름 뭐 이런 것들은. 그럼 김영준 이런 건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외우는 게 대단하네. 전 제 친형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이름도 진짜 못 외우고. 네, 가족도 모르니까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뭐하다 이름 얘기를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한 3분 정도 마지막 질문 한 개만 하고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보내주셨어요. 빨간 옷 캠페인이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플 같은데 요새 이제 숙박업소 같은 거 예약하는 어플들 있잖아요. 그 어플로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이런 게 있대요. 이곳은 몰카 안심 숙소다. 이게 자기들이 이게 검사가 다 돼서 여기는 안심한 숙소라는 그런 인증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앱에 그런 인증 마크가 붙어 있나 봐요. 근데 그 업소를 근데 갔는데 업소 그 주인 사장한테 사장님 여기 진짜 이렇게 인증되고 확실히 검사되는데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다 경찰이 왔다 갔고 경찰이 다 몰카 탐지를 했고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말씀했다. 근데 경찰이 그런 숙박업소를 다 이거 몰카 검색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경찰이 안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게릴라식으로 오늘은 A라는 업소에 가고
가다음 날 갑자기 비 났는데 가서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 그런 숙소도 있죠. 다 개인 사유 공간입니다. 사유지잖아요. 개인 사업장. 그 개인 사업장에 일단 경찰관들이 오는 걸 환영하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뭐 식당이든 웬만해서 일단 경찰관들이 단체로 가면 저기 다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무슨 일이 났냐? 저희 홍보단도 그렇잖아요. 한 10명이 홍보단 공연 어디 가면 여기 무슨 일 났어요? 저희한테 항상 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이 뭐 영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임의로 오늘은 여기 사업장을 한번 검사해봐야지 가보자. 이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뭐 당연히 되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게릴라식으로 임의로 점검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이고 여기서 이 몰카 안심 숙소를 경찰이 인정해 준 거냐?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봤는데 경찰이 나가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숙박업소에서 경찰한테 요청을 해서 여기 몰카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요청이 오면 사업자가 요청을 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안심 숙소라고 되어 있는 데가 경찰에서 한 건 아니고 이 앱에서 운영하는 자체 그 몰카 점검단이 있나 봐요. 예, 거기서 그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새 몰카 탐지하는 어플이 있대요. 근데 이 어플을 해서 이제 어플을 대봤더니 거울이랑 샤워기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어플이 믿을만한 이거 맞는 거냐?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 어플로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전파를 탐지한다고 하는데 요새 그 방식이 아닌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그 장비들이 너무 많고. 근데 전파를 탐지하는 건 맞긴 맞습니까? 아니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답니다. 그 어플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반응이 나온다고 이게 여기에 있다 없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 그건 팩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핸드폰에 그걸 탐지가 되는 이걸 위해서 기능을 넣은 핸드폰이 있다면 그게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앱 중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는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또 100% 신뢰하지 마시고 이 안심 숙소라고 된 데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 자체적으로 이 업체 측에서 검사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번은 뭐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 1시간 50분 돼서 이제 방송을 끝마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23회 방송 이제 김수 대원이 참여하는 건 이제 정말 마지막 다음 방송 11월 1일 네. 막방 지금 일단 아직도 이걸 지도할지는 확정을 못했지만 일단 최소한 김수 대원이 참가하는 방송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24회죠. 짝수로 딱 24회. 이제 다음 주 방송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마지막 방송 때는 또 어떤 콘텐츠 기존과는 좀 다르게 해볼 그런 생각도 있어요. 기존 우리 슈퍼카 모셔가지고 이렇게 진행 이때까지 우리가 경찰 이야기를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마음대로요? 맞다. 네. 그래서 본인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든 오늘 겁니다. 그날 마지막이니까 이제 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게 저희 이것도 뭐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해봐서 좀 더 저희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이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무튼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마지막 방송까지 네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흐르긴 하는 것 국방부 시간 아주 잘 가고 네,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바지에 달려가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록 오늘도 너무 근데 시간이 금방 가서 네 맞습니다. 재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역시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달이 바뀌어서 11월 1일 날 막방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홍보단 11월 달에 혹시 이게 외부 공연이 있느냐? 11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아직 확정이 아닌데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주말 말입니까? 주말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내일 동두천에서 있을 경기 제1회 경기 도민의 날 행사. 저희 찾아올 좀 먼데 멀어가지고 또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홍보단 공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스케줄이 19일은 저희가 그날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김유수 대원 그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국립경찰교향악단하고 음악회가 있는데 또 그 음악회 뭐 관련된 얘기로만 또 음악회로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것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소개는 못 해드렸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뭐 음악회에 대한 얘기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과 또 우리 19일 그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줄줄이 이어지는 저희 홍보단 활동에서 또 많은 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